자, 10강 확률의 성질 및 활용 부분 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확률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확률의 종류 봤었잖아. 수학적 확률이 있었고 통계적 확률이 있었고 기하적 확률이 있었어 라는 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확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별건 아니다. 어차피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풀기 위해서 조건적 내용으로 갖다 쓰는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기하적 확률은 워낙 독특하게 생긴 꼴이고 출제 형태도 거의 아주 다 좀 적은 형태꼴이 나오기 때문에 별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8%는 전부 다 수학적 확률 안에서 해결을 봐야 돼. 근데 그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딴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얼마나 잘 만들면 될 것이냐.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순열에 대한 부분과 조합적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갖다 쓰기만 하면 돼 라는 내용까지 봤어. 그러면 오늘은 그 확률 자체에 대한 어떤 성질적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확률의 기본 성질. 자, 확률은 어떤 성질이 존재할 것이냐. 자, 우선 다시 한번 써봅시다. PA라는 확률값을 보시면 NS분의 NA였어. 지금 몇 번째 언급한지 몰라?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잡게 되면 그냥 우리가 쓰이는 내용으로 봤을 때 쟤는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시행에서 나오는 특정 사건의 A 사건이겠죠? 경우의 수고. 자, 그러면 저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 값을 봤을 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야. NA. 그럼 생각해 봐봐.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뭘 따질 텐데 무조건 사건 값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 경우는 경우의 수가 빵이겠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가 되겠어? PA라고 하는 확률 값은 어쨌든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음수 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자체가 경우의 수잖아. 몇 가지냐라는 자연수 개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 자체가 음수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저 PA 값은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음. 자, 여기에 경우의 수,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전체 나오는 경우의 수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죠. 뭔가를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많이 나와봐야 몇이겠어? 1인 거지. 같았을 때. 그래서 모든 확률값은 무조건 0 이상 1 이하일 때의 값밖에 같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분수적인 내용값을 만들게 될 텐데 주어진 부분에서 PA 값이 0이 되는 경우와 PA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PA가 0 되는 경우는 그 주어진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도 안 나올 경우. 그 다음에 PA가 1인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와 같았을 경우. 그랬을 때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건이 아니냐, 이 A라는 사건을 얘를 공사건이라고 그래요. 공사건. 얘는 저 A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그래요. 물론 명칭은 대단스럽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됐나요? 그럼 주어진 부분에서 살짝 응용시키면 뭘 만들 수가 있다? 자,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이 공사건과 전사건을 갖다가 해결하면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전사건 되려면 여기에서 A라는 사건 자체가 모든 경우의 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즉 A 값과 S 값이 같았을 때. 그래서 PS의 값은 1인 거야. 됐나요? 즉 뭐가 되겠어? A가 S 됐을 때. A가 S 됐을 때. 그 다음에 공사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뭔가를 갖다 해석할 때 연산이라든 전부 다 집합적 개념을 빌려다 쓰지. 따라서 이때 뭐가 되겠어? 공사건이면 공집합사건인 거야. 여기겠죠. 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뭔가 연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확률을 갖다 계산했을 때 값이 만약에 뭐 1보다 큰 값이 나왔어. 그럼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야.
다시 봐야 되는 거지 항상. 무조건 확률값은 1보다 크게 0보다 작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연산을 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때는.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확률은 저러한 성질, 연산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무조건 확률값은 0 이상 1 이하의 값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별거 아니죠. 내용은 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맨 처음에 확률에 대해서 뜻을 잡고 넘어갔을 때 한번 언급은 하긴 했었어. 자, 확률의 연산. 근데 저 확률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경우의 수의 연산과 똑같은 내용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보면 되지. 첫째, 더하는 경우. 둘째, 곱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곱셈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볼 거야. 단순 곱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집중하자? 덧셈이라는 개념에다가 집중할 텐데 조심할 건 그냥 더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저러한 덧셈의 형태꼴로 우리가 뭔가 확률을 계산하자 했을 때 보통 연산이면 말 그대로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겠죠. 그치? 두 가지 이상에 대한 사건에 대한 확률적인 내용 가지고 더할 텐데 우리가 경우의 수 배웠을 때 어떤 경우에 더한다? 그런 경우를 찾을 때면 우리가 우선 문제를 파악해야 되잖아. 사건과 그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문장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떻게 연결성을 띌 것이냐. 그래서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죠. 또는의 개념으로 묶여지는 문장, 또는의 개념으로 아니면 사건이 내용적으로 묶여지는 경우, 이럴 때만 우린 더한잖아. 근데 더한다라는 걸 언급할 때 그냥 더한다로 말하지만 그냥 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는에 대해서 우리가 덧셈이라는 연산을 할 텐데 해석을 좀 달리 가자는 거죠. 우리가 수학하에서 또는의 개념을 항상 뭐로 해석했어? 무조건 합집합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어떤 A 사건과 B 사건이 또는의 개념으로 묶였다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석하자는 거야? A와 B와의 합집합적 개념으로 해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연산도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주어진 걸 이와 같이 연산하자라는 거지. 쌤 이거 집합인데요? 확률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왜? 집합적 개념에서 출발해서 연산이기 때문에 확률도 집합의 연산과 똑같이 접근해서 보자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산하다 보면 이런 상황 생기잖아. 이 부분에서 A와 B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자, 배반 사건 뭐였어?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을 때. 따라서 그때 P, A, 교, B면 0이죠. 즉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그 사건은 공사건 돼야 돼. 따라서 0값이 나와야 돼. 그럼 뭐가 돼?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그냥 두 개 더해서 연산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보통 배웠던 개념, 중학교 때부터 보통 배워왔던 개념은 이런 공사건인 상태에서만 연산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공사건이 아닌 경우도 따져서 무조건 더한다가 아니라 공통 부분은 꼭 빼자라는 부분.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워낙 많이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 곱에 대한 꼴. 자, 곱에 대한 꼴이면 항상 어떤 케이스 봐야 돼? 얘 봐야 되겠지. 그리고에 대한 개념. 물론 그리고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자? 교집합적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약간 문제가 좀 발생을 해. 그래서 이 곱에 대한 꼴은 단순하게 곱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 이게 경우의 수는 좀 달라. 형태가. 그래서 곱에 대한 형태꼴들은 지금 여기서 건들지 않을 거야. 이건 언제 건들 거냐면 요 다음 단원 넘어가면서부터 건들 거야.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그리고는 교집합적 개념을 쓰긴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냅두세요. 나중에 여기에 뭔가 의미를 더 부여를 해서 단순하게 곱할 수도 있고 단순하지 않게 곱하는 경우도 생겨. 그래서 이거는 따로. 어쨌든 연산은 지금 당장은 합에 대한 또는에 관련된 연산에서 우선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근데 이런 연산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더한다, 곱한다 이거 말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경우는 생기지. 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여사건 확률 계산. 자, 이 여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얘도 마찬가지였어. 또는에 대한 것이나 그리고에 대한 개념은 솔직히 이제는 문제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써주지 않습니다. 내용 파악을 해야 돼. 내용 파악을 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또는의 개념을 갖고 있느냐? 자, 또는의 개념이 뭐였어?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 이게 또는 개념이잖아. 그리고의 개념은 둘 다 해야 돼. 에브리바디 함께 해요. 일 대 그리고의 개념이죠. 근데 이 여사건도 마찬가지야. 내용적인 형태나 문장적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개념이 포함됐을 때 적어도 아니면 뭐뭐 이상 아니면 뭐뭐 이하 뭐뭐가 아닌 자,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적어도 라는 단어는 좀 많이 써주는 편이긴 한데 요즘 추세가 저렇게 단어의 형태가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파악했을 때 얘는 적어도의 개념인데 라는 형태라면 선생님 근데 적어도의 개념이 뭔데요? 어떤 사건 벌어졌는데 특정 사건 하나를 구해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경우를 찾아봐. 즉 전체 나오는 케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4가지 케이스가 있었어. 그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봤더니 요거 하나가 아니라 이 3가지를 구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그때는 그걸 다 따로 구하진 않거든. 귀찮아서. 딴 이유는 없어. 여기에서 6건의 확률 계산은 딴 이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산하다 보면 해야 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 번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보자라는 꼴. 그래서 보통 보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된다? 뭐뭐 적어도라든가 뭐뭐 이상이라든가 뭐뭐 이하라든가 뭐뭐가 아닌 이런 문장적이나 이런 내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자, 전체의 경우가 케이스가 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적어도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뭐뭐 아닌 이런 케이스를 구해봐 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이만큼이 해당 사항이 생겼어. 이만큼이. 자, 어떤 시행에 의해서 나오는 전체 경우를 케이스별로 분석했더니 4가지 케이스가 있었대더라.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이런 문장적 내용적 구조를 따져봤더니 이만큼 3가지의 케이스에 대한 값을 찾아야 될 때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직접적으로 연산할 거면 각각 다 따로따로 구해야 돼. 근데 귀찮잖아. 차라리 예구해서 전체 공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체의 경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본 공간, 즉 전체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지. 따라서 이 전체의 경우에 확률 값은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의 사건을 A 사건이다라고 하자. 우리가 구할 것들. 그러면 우리가 찾을 A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연산해도 된다? 말 그대로 전체의 경우에서 이걸 얘를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즉 여기 주어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이런 사건을 뭐라 불러? 주어진 저 A 사건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돼? 주어진 A 사건의 확률값은 전체 확률값에서 여사건의 확률값을 빼면 된다라는 경우의 수에서 건드렸던 거랑 똑같이 보자라는 거지. 형태가. 차이점은 뭐가 되겠어? 전체 경우는 여는 무조건 1인 거죠. 왜? 확률적으로 따질 거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전체 경우의 확률은 전 사건을 말하는 거야. 1.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만 잘 계산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기만 하면 돼 라는 개념들. 근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건드려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을 쓴 건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연산을 하죠. 됐나요? 네.
얘는 여기서 말하는 S는 이거 표본 공간 말하는 거거든. 즉 다시 말해서 전사건 말하는 거야. 전사건. 모든 경우.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경우의 사건은 1인 거야. 무조건.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뭐냐면 확률을 어떻게 연산합시다가 아니라 그런 확률들 가지고 어떤 연산 방법을 취할 것이냐, 취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저 확률의 뜻부터 여기까지 10강까지 네 단원을 싹 다 통합해서 그냥 그 자체가 확률인 거야. 총괄적으로. 그래서 11강부터는 이런 일반적인 확률 말고 약간 좀 독특한 확률, 특히 이런 내용을 좀 결합시켜서 뭔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지 않은 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11강부터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우는 확률의 응용적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수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64번부터 봐보죠. 자, 표본 공간이 S인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꾸 말하지만 뭐라고? S는 전체의 집합과 같은 역할인 거야. 즉 A, B는 부분 집합 같은 역할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당연히 맞지. 그죠? 당연히 맞습니다. 0 이상 1, 2야. 자, 그러면 니은 봅시다. 자, PA 더하기 PB라고 되어 있어. 주어진 PA 값과 PB의 값은 항상 1 이상이냐? 다시 말해서 PA는 A라는 사건의 확률값이고 B라는 것은 B 사건의 확률값인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1 이상이겠느냐? 아니요. 자, 집합으로 해석해봐. 자, S라는 집합이 있어. 요따시만하게 A 집합이 있고 요따시만하게 B 집합이 있다 치자. 뭐 이게 겹치는 말이 상관없어. 무조건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 다 더하면 전 집합이야? 얘보다 커져? 아니, 모르잖아. 할 수 없잖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 몰라, 알 수 없어. 상황에 따라서 모르지. 그러면 얘도 항상 된다, 안 된다? 모른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니은은 안 됩니다. 이해될까요? 모르는 거야. 니은은 틀렸다가 아니라 저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집합만 따져봐도 벌써. 아시겠죠? 자, 디귿. 1에서 PS 값을 빼면 그거는 P 공집합 값이다. 뭐야? S는 전사건, 공집합은 공사건이잖아. 그럼 전사건의 확률 몇이라고? 쟤는 1. 공사건 확률 몇이라고? 쟤 0. 그럼 맞네? 1 빼기 1은 0. 그죠? 그러면 디귿 맞는 말이겠죠? 물론 나중에 이런 형태꼴의 시험이 나온다면 좀 더 복잡하게 언급이 되겠지만 복잡하게 언급된다고 해서 이런 개념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연산에 대한 걸 단순하게 더한다 이게 아니라 항상 집합적 내용을 생각해줘야 돼. 그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65번 봅시다. 그러면 확률값 한번 구해보랍니다. 자, 보니까 쭉 보시니까 상자가 두 개가 있네요. A 상자와 B 상자가 있대. 자, 우선 그려가면서 볼까 한번. 이건 지울게. 자, A 상자가 있고 B 상자가 있대. 자, A 상자에는 숫자 카드가 4장 1357이 들었대. 자, B 상자에는 1, 2, 3, 4, 5가 들었대. 자, 뭐하지? 두 상자 A, B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씩 뽑지. 각각. 그랬을 때
두 숫자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이거나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우리가 좀 전에 확률의 연산을 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확률의 연산은 어떻게 했어? 더하자로 했는데 그 더한다라는 걸 갖다가 각각의 확률 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개념이잖아.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각각의 확률 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연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전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끼리 덧셈을 통해서 합집합적 개념을 쓴다라는 형태 꼭 그렇게만 연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 자, 65번 보시면 뭘 찾는 거야? 여기에 나온 숫자들을 더하지.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4 이하이거나 자, 3의 배수인 경우를 찾지. 이 더한 값이. 그럼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선생님 사건 두 가지네요? 맞아. 어떻게 두 가지야? A에서 뽑는 사건과 B에서 뽑는 사건. 아니지. 여기서 사건 두 가지는 이거지. 이 사건, 이 사건. 이해되겠습니까? 말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뭔 문제가 발생해? 선생님 사건 두 가지네요. 근데 두 개 더해서 그럼 얘는 어떤 확률과 확률의 연산이 아니네요. 경우의 수를 갖다 따져야 되네요.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뭐 되는 거 다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얘는 항상 그때 뭐라 그랬어? 확률 값을 계산하려면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지만 1번 뭘 하는 건데? 2번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는 건데 잘 파악하려고 그랬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못 파악하면 연산 자체가 완전 꼬여버립니다. 여기선 사건은 A에서 뽑아내고 B에서 뽑아낸 것이 사건이 아니라 이것의 결과물이 얘고 얘다가 사건인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뭘 엮인 거야? 또는 엮인 거야. 형태가. 이해되기까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 값을 따로 구할 거야. 자, 그래서 첫째. 저 합이 4 이하일 사건의 확률. 두 번째, 3의 배수일 사건의 확률. 됐죠?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 값을 우리가 풀던 대로 봅시다. 자, 전체 경우부터 봅시다. 전체 경우. 얘도 전체 경우부터. 근데 여기에서의 전체 경우나 여기에서의 전체 경우는 똑같지. 어차피 같은 시행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경우는 뭘 말하는 거야? 얘 뽑고 얘 뽑아서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근데 둘 다 뽑을 거잖아. 그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지. 둘 다 할 거니까 20가지.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특정 사건. 뭐 NA라고 쓰면 그러네. AB라고 지금 썼어. 그냥 2에만. 자, 뭘 찾는 거야? 더한 게 4 이하 되면 돼. 이거는 그냥 직접 세두지 않나요? 1, 2, 1, 3, 3, 1. 끝. 4가지지. 4 이하니까. 1, 한 가지. 1, 2, 또 한 가지. 1, 3. 되죠? 끝났죠? 3, 1. 되겠지? 4가지. 됩니까? 따라서 4 이하일 확률을 자 그냥 임의상 요 사건 A 사건이라 할게. 여기 A, B가 써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한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를 써야 되니까 요 사건 B 사건이라 할게. 자, 따라서 여기에서 PA 값은 몇 되겠어? 20분의 4. 우선 냅둡시다. 자, 다음은요. MB 찾아봅시다. 뭡니까? 더한 게 3의 배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3의 배수면 뭐만 되면 돼? 자, 잘 보시면 최대 가장 크면 12까지 나올 수 있지. 두 개 더했을 때. 그러면 3의 배수 뭐뭐 있다고 그랬어? 3, 6, 9, 12 있겠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3 되는 경우, 6 되는 경우, 9 되는 경우, 12 되는 경우 찾으면 되겠네요. 자, 3 되는 경우 1, 2 하나. 끝이지?
자, 6 되는 경우 1, 5, 3, 3, 5, 1 끝났지? 그죠? 따라서 네 가지. 야, 몇 가지 했냐? 다시 3 내가 몇 가지? 1, 2 끝. 자, 6 되는 경우 1, 5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5, 1 끝. 자, 9 되는 경우 뭐 있어? 9 되는 경우 5, 4 7, 2 됐죠? 12 되는 경우 7, 5 몇 가지야? 7가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직접 셀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주어진 P, B의 값은 몇 대? 20분의 7이겠지. 그럼 이제 뭐 연산해야 돼? 또는이잖아. 더해야지. 그쵸? 맞습니까? 더해야지. 그럼 답이 20분의 11이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무조건 덧셈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더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합집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 4 이하와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접근하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학생들 나중에 자꾸 뭘 안 하게 되냐면 그냥 더하고 끝내는 경우가 자꾸 발생을 해. 그래서 무조건 뭐 하자? 배반 사건이 아닌 이상 무조건 얘는 존재할 거야. 찾아야 돼. 얘를. 그럼 어떤 경우야? 여기서 나오는 경우와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같은 경우잖아. 근데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과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의 공통 부분 뭐 있다? 얘 있죠. 이거 3의 배수니까 더해서 3 나오는 경우 4 이하니까 얘도 3 나온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빼야 될 거 아니야? 2번 센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만들어지는 거지. 세 번째. 합이 3인 경우. 합이 3인 경우. 얘를 C 사건이라 합시다. C 사건. 그럼 PC. 뭐야? 합이 3인 경우. 1, 2. 하나밖에 없잖아. 한 가지. 20분의 1. 맞나요? 근데 이 C 사건은 뭘 말하는 거야? 이 C 사건은 A와 B의 교집합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저거 연산하면 뭐가 되겠어? 쟤는 20분의 4 더하기 20분의 7 빼기 20분의 1. 그래서 20분의 10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항상 뭐 조심해야 돼? 딱 봤더니 더해서 연산하는 또는의 개념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뭘 찾자? 얘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교집합 사건이 어떤 내용일까부터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교집합 사건이 뭐가 되겠어? 이것도 3, 얘도 3인 경우. 자, 이렇게 접근해서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보면 곱에 대한 연산은 잘 안 틀려. 내가 좀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어렵다는 아니야. 곱에 대한 경우는 진짜 곱할 거야.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곱하냐 좀 다르게 곱하냐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말하는 것뿐인 거지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 그리고 아마 뒷부분 몰라도 다 풀어. 근데 합은 아니거든. 조심해야 돼. 항상 무조건 있나 없나 꼭 확인해야 돼. 알겠죠? 자, 66번이요. 자, 흰 공 3개, 검 공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이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우리가 이 앞전까지는 사건적 개념이 한 가지에 대한 것만 놓고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색달라 보이지도 않고 많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건이 한 가지인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내겠어?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사건이 몇 가지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좀 많아. 숨어 있어. 근데 그 숨어 있는 걸 찾으려면 항상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 자, 어떤 주머니 안에 공이 8개가 들었대. 뭐야? 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어. 어떤 시행이야? 여기에서 공 2개 꺼내지. 저기에서. 그러면 바로 나오네?
NS는 8C이네. 그쵸? 8개 중에 2개 꺼낸 것이니까. 그래서 28가지 나오네. 됐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있어. 저렇게 할 건데 꺼낸 공이 같은 색일 확률이래. 2개 끄집어낸 게 같은 색인 경우. 그럼 몇 가지 경우 있어? 둘 다 흰색이더라. 둘 다 검은색이어야 되잖아. 그럼 사건 2가지죠. 아, 자, 끄집어낸 게 둘 다 같은 경우. 그럼 사건 2가지입니다. 어떤 경우겠어? 둘 다 흰색인 경우. 둘 다 검은색인 경우. 사건이 2가지예요. 되나요? 그 뭐가 되겠어? A 사건, B 사건. 문제는 항상 또는이냐 그리고냐 확인해야 돼. 자, 같은 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같이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런 경우가 어떻게 있어? 흰색이면서 동시에 검은색이래. 무슨 뭐 여기 한쪽은 뭐 흰색이고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얘는 그리고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또는이죠. 즉 결론적으로 뭐 찾는 거야? 우리는 얘를 찾을 거야. 결론적으로. 됐나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 얘는 좀 이따 계산할 거지만 우선 이게 무슨 사건인지 봐야 되잖아. 왜? 그러고 나서 이제 연산할 거니까. 자, A와 B가 동시에 교집합 더 말이 안 되는데 흰색이면서 동시에 검은색 공이 나올 경우 그건 안 따질 거잖아. 없잖아. 즉 얘는 배반 사건이야. A 사건과 B 사건은 공통법이 나올 수가 없어. 얘는 흰색이 검은색인데 뭐가 있어? 얘 0이야. 따라서 우리는 얘만 연산하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럼 다 했네요. 주어진 부분에서 PA 값은 자 전체 경우 벌써 만들어놨어. 28가지라고. 자 PB도 마찬가지야. 28가지라고 만들어놨어.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만 따지면 되겠네. 자 어떤 경우였어? 두 공이 흰색만 되면 되잖아. 그럼 뭐야? 3C이네요. 그렇잖아. 둘 다 흰색 뽑을 거면 흰색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둘 다 검은색이어야 돼. 그럼 검은색에서만 뽑으면 되잖아. 5C.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다 했지. 뭐가 되겠어? 계산하면. 쟤는 둘 다 28분의 1죠? 똑같죠?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28분의 3C 3, 5C 10. 그래서 답은 28분의 14. 이렇게 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학생들 보면 나중에 확통에 대한 문제 풀 때 자꾸 이런 말을 내. 쌤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얘기하거든? 근데 확통이 지금까지 보면 개념이라는 게 없다고 했잖아, 내가. 갖다 쓰여지는 개념이라고 공식밖에 없거든.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자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어렵다라는 게 딴 게 아닌 거거든, 실제로는. 이 학생들이 어떤 연습을 못했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시험 때 가까워지면 드립다 풀려고만 하니까 못 푸는 거야. 뭔가 기본부터 해서 자 사건이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한 확률값을 어떻게 구해야 돼? 경우의 수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두 가지 이상 넣어볼까? 그 다음에 연습해서 그 다음에 연산이 이렇게 돼야 된대. 연습하고 차근차근 하면 나중에 어떤 경우든 어렵지 않아지거든. 근데 평상시에 죽어라 안 하다가 시험 때 한 3년 남았고 이제 확률 좀 해볼까? 모르지. 어떻게 풀겠어? 진짜 확률만큼 경우의 수만큼 차근차근 쌓아가면 못 풀 문제가 없거든 얘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만 첫 번째 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확률이나 경우의 수는 그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세 번째 연산은 네 번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석 이런 부분들. 너네가 나중에 시험 가까워졌을 때 해야 될 건 딱 이런 연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땐 딱 한 가지만 해야 돼.
도대체 이 문제에서 말한 게 뭔 뜻이야? 그것만 주어져서 연습해야 돼. 아시겠죠? 이 말은 뭐겠어? 내가 한 말 뜻이 뭐야? 하라고. 주는 건 풀어오라고. 알겠죠? 자, 아직 기회가 한 번 더 남았어. 3월 달부터 처음부터 다시 줄 거야. 물론 단순 계산 이제 안 줘. 확률도.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계속 단순 계산 연습만 했어. 이제 안 줄 거야. 이제는 그 단순 계산을 했다 치고 넘어갈 거야.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 풀어오세요. 알겠지? 자, 67번이요. 어디 보자. 빠바빠빠빠빠. 어휴, 놀래라. 자, 67번. 자, 뭡니까? 표본 공간이 SN 두 세건 AB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S는 전체 집합 같은, AB는 부분 집합 같은. 자, 조건 보니까 PA는 3분의 1.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A 사건 확률. 두 번째, PB는 2분의 1. 세 번째, P, A 교 합 B, A 교인데 A 여집합, B 여집합, 합집합 6분의 5. 자, 저거 세 가지 줄 테니까 얘 찾지. 얘 찾지. 자, 그러면 뭐가 바로 보여야 돼? 얘가 바로 보여야지. 쟤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비례 바로 보여야지. 그럼 우린 뭐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딱 봐도 어디서 찾을 것 같아? 여기서 찾겠네. 그쵸? 자, 확률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집합적인 연산을 갖다가 빌려다 씁니다. 그 말인즉슨 집합의 연산의 일반적인 성질은 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뭔 말이야? 어이? 여집합, 아하, 주어진 쟤를 갖다가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다라고. 드모르간. 그렇지? 모르간의 법칙. 그죠? 되지? 근데 여집합의 원래 뜻이 뭐야? 전체에서 지 자신 뺀 게 여집합이잖아. 즉 얘를 어떻게 써도 돼? A와 B 교집합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쟤는 전체 사건에서 교집합 사건을 뺀 거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 계산한 게 6분의 5래매. 그잖아. 이거 결과물 치면 6분의 5잖아. 그러면 1에서 뭘 빼요? 6분의 5. 6분의 1. 맞나요? 이런 부분들. 그럼 끝났네? 뭐가 되겠어? 자, 얘는 3분의 1. 얘는 2분의 1. 빼기 6분의 1. 6분의 4, 3분의 2. 끝. 다음처럼. 자, 집합의 연산에서 어떤 뭐 연산의 성질적 부분은 다 갖다 쓰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합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성질들 열나 많거든. 다 안 씁니다. 여기서 갖다 쓸 거리 해봐야 몇 개 안 돼. 첫 번째가 합집합에 대한 내용. 두 번째가 여사건, 여집합에 대한 부분. 요 두 가지 제일 많이 쓰는 거지. 요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뭐 포함관계 있다고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써요. 아시겠죠? 연산에 필요한 성질만 갖다 쓰는 거야. 근데 집합에서 연산에 필요한 성질을 해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알겠지? 그거 기억하시고. 미송? Do you understand? 오케이, 바리. 영어가 좀 되네요. 네. 자, 68번 갈게요. 자, 이해되죠? 되거 아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뭐 전체가 36가지인가 봐. NS는 36. 근데 어떤 거야?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 눈의 수가 4 이하일 확률. 동그라미, 적어도. 자, 이 문제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 어차피 뭐 시행에 대한 전체 경우는 신경 쓸 거 없으니까 항상 뭘 따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사건인데? 던져서 나온 주사위의 눈 둘 중에서 4보다 작거나 같은 눈이 최소 하나 있으면 된대. 최소 하나.
둘 다여도 되고. 적어도 하나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고 두 개여도 상관없다는 뜻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해석을 좁게 한번 해봅시다. 자 어차피 NS라는 경우는 벌써 구한 상태니까 쟤는 물론 쓸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사건이 한번 해보죠. 자 주사위가 두 개가 있어. 자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가 있어. 여기에서 던져서 눈이 나와. 근데 못 찾지?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4 이하여야 된대. 둘 중에 적어도.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했어? 자, 얘도 4 이하, 얘도 4 이하. 되지? 이거 4 이하, 얘 4 초과. 여도 상관없지? 이거 4 초과, 얘 4 이하. 여도 상관없지? 맞습니까? 이거 세 가지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야. 이 세 가지다. 맞습니까? 어떤 사건? 4 이하라는 사건. 4 이하라는. 근데 그 시행에서 나오는 4 이하라는 데 집중해서 기준 맞추면 우리가 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저것도 4초가 얘도 4초가. 우리가 풀 건 아니지만 찾을 건 아니지만 즉 이만큼이 전체 경우인 거야.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췄을 때 저 주사위의 눈이 4 이하라는 것에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을 건 뭐야? 이만큼 찾아야 돼. 실제로는 이만큼을 찾아야 돼. 즉 각각의 케이스를 다 계산해서 따로 해서 다 계산해 줘야 돼. 근데 언제 하고 있어? 귀찮기실이. 차라리 얘를 계산하면 되죠. 왜? 이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언급된 사건의 여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하실 것이. 전체 확률값에서 모두 4초가인 경우. 되겠습니까? 그러면 끝났네. 자, 1 빼기. 둘 다 4초가 우선 전체 36가지. 36가지. 자, 둘 다 4초가래. 4초가면 5, 6밖에 없잖아. 여기도 5, 6만 나오고 여기도 5, 6만 나오고. 즉 4초가일 경우의 수 2가지. 여기도 4초가일 경우의 수 2가지. 그럼 전체 몇 가지? 4가지. 되나요? 그럼 끝났네요. 36분의 4면 9분의 1인가요? 그치? 따라서 답은 9분의 8 나오겠지. 이렇게 연산한다. 뭐야? 여사건의 확률. 여기서 뭐가 여사건이야? 얘가 여사건인 거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건의 여사건. 되겠습니까? 얘를 A 사건 잡아주면 얘가 A의 여사건이다. 항상 문제 보시면 그래서 쟤는 아주 친절하게도 적어도라고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야. 적어도라고 써 있어서. 근데 나중에 보시면 문제 안에 이런 적어도 안 써줘. 알아서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문장적으로 언급된 것을 먼저 연습을 해놓고 나중에 문장 해석해서 이거는 해석해보니까 적어도 문제네? 라고 해석되는 걸 자꾸 연습하실 수 있도록 지금 먼저 미리 연습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69번. 검은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구슬을 끄집어내자입니다. 자, 주머니가 있답니다. 검은색 구슬이 5개가 있고요. 노란색 구슬이 4개가 들었답니다. 여기에서 구슬을 4개를 끄집어내자입니다. 4개를. 우선 전체 몇 가지겠어? 9시4네? 그치? 딱 보면 뭐가 돼? 오! 전체의 경우의 수는 9시4야. 이건 알겠어. 그쵸? 근데 뭐 할 거야? 어떤 사건이야?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올 사건.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그럼 검은 구슬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개 나오거나 아니면 두 개 나오면 되지. 그렇죠? 우선 동그라미 이하. 자, 뭐라 그랬어 아까? 적어도 뭐뭐 이하, 뭐뭐 이상, 뭐뭐가 아닌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버리면 얘는 여사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왜요? 자, 생각해봐. 지금 어떤 내용에 초점 맞춘 거야? 검은 구슬이 몇 개 나오냐에 초점 맞춘 거야. 그러면 얘를 끄집어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첫째, 검은색 빵개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는 거지. 그렇지? 근데 전체 검은색이라는 내용에 초점 맞추면 이것도 있지. 검은색 3개 나오거나 검은색 4개 나오는 경우. 맞아요? 이게 전체 경우야.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걸 찾을 거야. 그 중에서. 이게 우리가 찾을 A 사건이야. 검은색이 하나도 안 나오던가 검은색이 하나 나오던가 검은색이 2개 나오는 경우.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 딱 봐도 이거는 3가지 케이스고 이건 2가지 케이스잖아. 자, 얘를 A 사건 잡아주면 얘는 그것의 여사건이지. 얘가 아닌 사건이니까. 근데 보시면 우리가 찾을 A 사건은 3가지 케이스고 여사건은 2가지 케이스입니다. 벌써 얘가 더 많아. 계산할게. 그럼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 이걸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뭐 하자? 이것도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거야. 여사건 확률로. 그래서 뭐 찾을 거야? 자, 3개 검은색, 냈다 검은색일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는 뭘까요? 전체 9C4분의. 자, 9C4는 몇 가지냐? 9C4. 4, 3이니까 4, 2, 8 지우고 3에 아이씨 못하겠다. 9, 8, 7, 6 8 3 9 모르겠는데 3, 7, 21 2, 98 188가지? 모르겠는데. 야, 빨리 해봐. 야, 9C4. 아, 나 씨 암산이 안 되냐? 아니구나. 9, 1은 9, 126까지? 그쵸? 그러면 126분의. 이것도 126분의. 자, 이제 뭐야? 검은색 4개 뽑을 경우. 그러면 검은색 5개 중에 4개잖아. 그러면 뭐가 되겠어? 5C4, 5가지.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검은색 3개에 노란색 1개인 거지. 그러면 검은색 3개니까 5C3에 노란색은 노란색에서만. 그쵸? 그러면 5C3이니까 10가지, 40가지, 즉 계산하면 126분의 40가지. 되나요? 그럼 뭐가 되겠어? 이 A 여집합이라는 사건이면 이런 경우도 되고 이런 경우도 되지. 더해야지. 또는 이잖아. 그리고는 뭐야? 검은색이 3개 나오면서 동시에 4개도 나온대. 말도 안 되는. 따라서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따로따로 보면 더해야지. 그리고 교집합도 없어. 그렇잖아. 3개 나온다, 4개 나온데 교집합이 뭐가 있어? 없잖아. 따라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 다시 말해 뭐가 되겠어? 여집합에 대한 확률값은 126분의 40인 거야.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검은색이 2개 이하로 나오는 경우의 확률값은 1 빼기 126분의 45인 거죠. 그럼 계산하면 뭐 나중에 약분하겠지만 126분의 55, 81 그 약분은 몇 대일까? 42분의 27 14분의 9 그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내용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요쯤 되면 이제 뭔가 좀 헷갈리려고 그래.
그 전까지는 그냥 사건 하나 가지고 계산만 잘했으면 되는데 얘는 뭔가를 막 따지기 시작해. 막 연산도 해래. 또 문장에 따라서 뭐 방법도 막 있어. 복습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이 학생들이 확률값 하나를 못 구해서 확률의 부분이 힘든 게 아니야. 하나하나는 참 잘 구해. 왜? 어차피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그 측정, 그 사건 경우의 수 하면 되니까. 근데 걔네 하나는 쉬운데 이게 두 가지 이상 막 나오고 뭐 사건 경우 나오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때 갖고 와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푸는 연습을 자꾸 연습해 보셔야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확률의 성질 및 활용 되겠습니다. 됐죠?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